한 달여 전만 해도 국군 최고 선임자 신분이었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해군 대잠수함 헬기 도입 사업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오늘 오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전체에 고질병으로 번진 방산 비리 문제, 이번 사건을 통해 상세한 진단해봅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문영철 파이낸셜 뉴스 군사전문기자와 함께 상세히 진단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짧게 다른 사안 하나 좀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방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추적 중인 IS 지지자들이 단순 지지자가 아니다, 상당히 열성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지지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지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IS에 있는 내용들과 어떤 회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통신상으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테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전달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자체가 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프랑스 파리 테러와 같은 형태의 테러가 일어나기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이래서 폭탄 제조 방법이라거나 혹은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위험한 물질을 사용을 해서 이 여러 사람들을 피해 입히는 그런 테러 방법은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색출을 하고 이렇게 검거를 하고 혹은 이렇게 추방을 하는 이런 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 굉장히 우리의 어떤 수사 당국이 지금 잘 처리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장 위험되는 것이 이제 10명이 적발되긴 했는데, 네. 그런 정도라 그러면 그 외의 일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냐.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10명이지만 네. IS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사상에 대한 동조하는 세력들은 더 추산되지 않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고요. 참고로 예전에 김군 사건처럼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젖어들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다면 그에 대한 확산 부분도 솔직히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 전공을 했던 교수하고 기자가 같이 IS 쪽으로 넘어가는 게 먼저 포착이 돼서 국내 현지 수사기관이 바로 현지에서 그걸 저질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안들이라든가 조치들이 좀 시급히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국정원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조치가 없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엄격하게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제 누가 과연 이 수사를 주도를 해서 끌고 나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은 국정원 자체가 그동안 못 믿겠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칼자를 쥐어줬을 경우에 이것을 국민을 향해서 잘못 사용하면 어떡할 것이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행동할 때는 이 기관 자체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해외 테러와 관련돼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 하나밖에 지금 솔직히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해외 정보와 국내 방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 융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그것에 예를 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수사기관을 만들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입법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구조적으로 노력을 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런 접근으로 해서는 이 국민들을 그냥 테러 위협안에 그냥 노출시켜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 좀 좋은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또 하나 오늘 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야기된 부분이 최용해 노동단 전 비서가 이제 확실히 좌천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북한 백두산 댐 붕괴 사고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북한군 내부의 어떤 동요나 어떤 변화에 좀 조짐이 있을까요? 분명히 이미 이제 이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에 이제 지뢰 도발이 있고 그다음에 포격 도발이 있었을 때, 그때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떨려난 사람이 당시 2군 단장이었던 김상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이후에 열병식이 있었는데 보면은 김춘산 작전국장하고 박전첨 화력지휘 국장이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숙청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댐의 경우에는 사실 이거 김정은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면 보통 이게 댐 건설하는데 한 10년 이상 걸리고 해야 될 것을 갖다가 굉장히 지금 압박을 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굳어야지 거기가 제대로 돼가지고 해서 이 물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굳기도 전에 자꾸 작동을 속도전을 시작을 시키다 보니까 발전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그 최룡해가 좀 그런 부분에서 대신 일부러 책임을 져준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복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 기자님. 예. 사실 오늘 이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 얘기를 보니까 1996년 율곡 비리로 이항호 전 국방장관이 수사받은 이후에는 최고위직이라고 그렇죠. 해요. 참 예.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합동수사단의 의지가 일단은 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대통령께서도 그 방산 비리에 관련돼서는 이건 이적 행위에 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합수부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시적인 합동수사본부가 아닌 이제 상설적인 수사본부가 돼서 고질적인 방산 비리를 척결해내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 도대체 와일드캣 대잠수함 헬기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합참의장까지 개입이 돼 있는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예, 일단 지금 우리 해군에서는 이 구축함에서 대잠 헬리콥터, 그러니까 잠수함을 찾고 공격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링스라는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헬기가 좀 사이즈도 좀 작고 그다음에 이런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만큼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 작전 반경도 반경이? 좀 작은 그런 예.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해서 차기하면은 이제 신형 헬기를 들여와야 되는데 사실 이 링스라는 헬기가 이제 더 이상 생산이 되지가 않고 이 링스를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든 것이 와일드캣이라는 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와일드캣이 대상에 올라간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와일드캣이 역시 링스를 조금 더 키워놓은 거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그 작전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 SH-60이라고 해서 MH-60이라고 그래서 시호크라는 그 헬기가 있습니다. 미제 헬기가 있는데 이건 헬기가 조금 더 큽니다. 작전 반경도 훨씬 더 넓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좀 도입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어떤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게 헬기가 좀 크기가 작고 작전 범위가 제한이 되니까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서 좀 더 많이 도입을 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논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예. 여기까지는 정책적인 판단인데 실제 이거를 시험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헬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헬기를 갖다가 서류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테스트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에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들, 투명성 없게 진행한 부분들이 결국 문제가 돼서 과연 그럼 그 앞에 했었던 이런 정책적인 판단, 좀 더 싼 걸 많이 사겠다는 판단이 정말 정책적으로 옳게 한 판단이냐 아니면 뭔가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지금 의혹이 생긴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지난번 감사원의 그 어떤 그런 감사 결과였고 이거를 지금 이제 검찰이 좀 더 수사를 해 들어가서 원래 검찰이 수사를 해 들어갈 때는 이 비리가 있나 없나 수사 들어갈 때는 결국은 돈입니다. 돈의 흐름을 찾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전직 그 합참의장까지 올라왔다.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최윤희 합참 전 의장 같은 게 어떤 구체적인 혐의, 일부 혐의가 좀 드러나는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의문점은 이 대잠 헬기에 관련돼서 최윤희 합참의장이 그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일단은 주안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군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군 내에서는 시호크냐 아니면 아우구스트의 와일드캣이냐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분분한 내용들이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왜 와일드캣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혹들이 제기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시험평가 부분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추진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서로 간의 의견 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군 예. 측에서는 그 ROC상에 그 디핑 소나의 속도를 뭐 5m 세크, 그다음 6m 세크라고 해서 속도를 기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업체 측 입장에서는 그걸 제시받은 적이 없고 우리 측에서는 대잠 작전 시간만 제의를 좀 전에 말씀 제시를 중에 받았다. 어떤 능력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소나가 빨리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그만큼 빨리 탐지하고 빨리 자리를 이탈할 어떤 수 있는 겁니다. 전파가 그렇죠. 이제 예. 소나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물속에 빨리 들어가 빨리 올라가야 빨리 찾고 빨리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는 요구됐던 상황인데 이행되지 않았고 이게 제대로 이제 시험 평가 안 됐다는 이야기였고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우리는 작전 시간에 관련된 부분만 나왔다. 이 부분이 너무 팽팽하게 일단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가장 정황이 나왔던 거는 이제 최윤희 합참 의장의 자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뇌물을 이제 받은 게 일단은 뭐 의혹이 정황이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문제들이 더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실 형사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예.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최윤희 한천 합참의장도 일정 부분 개입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이제 바로 무기중개상 한모 씨라는 분 아닙니까? 예. 이분의 역할, 이 부분의 고리가 뭡니까 이번 사건에? 그러니까 일단 이 함태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최 의장 외에도 전 의장 외에도 이미 ADD 청장하고도 이미 여러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그 연구원들과의 어떤 비리라든가 청탁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드러났었는데 예.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무기 관련돼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많은 이제 군 관련 출신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그런 쪽의 활동을 군과의 어떤 인맥을 계속 파고 들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군과의 접촉이 왕성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번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게 군의 고위직이란 분들이 이런 사람들의 신분이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분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멀리 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거리를 두고 상대했었어야 되는데 통상적인 그냥 간접적으로만 대하고 있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군과 검찰이 사실 합동수사단을 발족해서 이번 사건을 캐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결국은 그렇게 하면 무기 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실은 또 도입된 기계는 무기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러는 것 하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사실은 되려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해줌으로써 비리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면 이게 되려 우리 국민에게는 더 도움이 되고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지금 합수단 생긴 지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런 비리 수사는요, 1년 수사해가지고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보통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수부 같은데 이런 돈 주고받는 거 수사하는 거 보면 2년, 3년 계속 추적해가지고 그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이게 꾸준하게 뭔가 제도화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 군과 그 민간을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군에서 예를 들어서 비리 사실을 인지를 하더라도 민간으로 와서 함부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이거 서로 이첩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거나 수사의 타이밍이 놓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모 씨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국내 방산 기업도 하나 이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 K11 복합소총 기억하십니까? 네네네. 예, 문제 많이 일으켰던. 근데 거기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된 것이 광학 조준 장비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걸 팔아가지고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해서 직원들이 구속이 됐는데 그 회사의 대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문제점들이 자꾸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걸 밝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시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나 이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돈을 이 사람한테 꿨고 그래서 갚았다. 이게 돈을 주고받은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2천만 원 받았는데 1,500만 원 돌려줬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그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뇌물 사건에서 많이 예를 들어서 그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변호하면서 내놓는 아주 전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수사를 좀 더 철저히 하려고 그러면은 이 합수부 자체가 이렇게 금방 해지가 돼가지고는 이 규명이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수부 자체를 뭐 어떤 모양새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시간에도 저희는 이제 군 내부의 어떤 이런 납품 비리,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끊이지 않는데 유독 다른 부분에서보다 요즘 유독 많이 불거지는데 군 내부의 문제 어떤 부분들이 좀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일단 해군 쪽에 너무 이쪽이 많았다 보니까 해군에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의견들도 있는데 해군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군의 독특한 어떤 그 부대 문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들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나는 것뿐이죠. 예를 들면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함정 문화에서 생긴 어떤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육군 공군이 비교적 상당히 낮죠.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왜 그러냐면 육군 같은 경우에는 견제를 할 수 있는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육사,
삼사, 학군, 학사가 있고 서로가 견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군이나 이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견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이요. 어느 조직이건 간에 그 조직이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조직의 구성원이 다양해져야 됩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이 소위 네. 그 안에서 서로의 어떤 견제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비단 방산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이런 어떤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여러 가지 출신들의 사람들을 좀 섞어놓고 물론 그 중에서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무조건 섞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좀 이런 식의 조직에 섞어 놓음으로 해서 스스로 견제하고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어떤 지금 문제점이 우리가 지금 전형적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 이게 단순히 방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조의 문제가 군으로 그대로 옮겨간 것이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인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인적 구조가 자세히 전형적으로 이렇게 바뀌려면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가 좀 구조 내부적인 비리가 좀 심각한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저는 또 그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사업청 안에서 어떤 비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방산 업체에서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공적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도덕성 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채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 적에서 이제 자꾸 공무원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렇게 그 법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너무 어떤 그런 공무원의 연공 서열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이 돼서 가다 보니까 그러한 유연한 사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사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민간인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민간인 공개하는 자리가 결국 뭐냐면 군 출신자가 들어와서 앉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그러면 얘기군요. 이제 이게 다시 그 안에서 돌아가게 가는 형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방위사업청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고질적인 납품 비리를 좀 막아보자고 만든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군 구매만큼은 이제 방위사업청 별도 조직을 하자라고 한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비리 어떤 의혹들이 불거지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청의 최초 설립 목적은 상당히 건전한 의도였고 좋은 의도를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예. 그 전문성이 결여된 요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비리를 막기 위해서 해군 사업인데 공군이나 육군의 담당자가 와서 앉아서 그 담당 업무를 본다든가 아니면 아까 전처럼 신규 민간을 맡기겠다고 해놓고서 군 출신자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원래 정상적인 목적을 못 가고 엉뚱한 모습을 가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참 쉽지는 않은 재원이겠지만 이런 군 비리, 고질적인 납품 비리를 좀 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고 좀 지적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당장 우리 방사청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번에 그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보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안에서 과연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이런 사건들이 문제가 보면은 과거에 그냥 그 위에 선임자들이 했던 일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관행적으로 하는데 그 관행 중에 어떤 비리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소지가 있는 것들을 그냥 받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의 플로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규정이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규정과 기준이 제대로 지금 아직 청안에서 확립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청렴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일 열심히 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플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분들에게 이런 어떤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결국 시스템 자체가 뭔가 시스템 내부에서 걸러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방위산업 현장의 담당자들이나 혹은 이렇게 방위사업청에 있는 이런 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규정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좀 실행을 해야겠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이 확보되는 인력들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기가 이런 체계들이 부품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소요의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원이 인력적인 자원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